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월요일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지금 힘드실 건데 같이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데일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에서 대민 한칸도 경제TV 들어오시면 금요일 날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지금 월요일 증시를 앞두고 금요일 주식시장 주요 종목 동향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환율이 매우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 뉴스 등등 필요한 것들을 불철주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민 경제TV입니다. 텔레그램에서요. 자, 금요일 날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가 2조 8,300억, 역대 1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 문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순매도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5,000p 간다, 5,000포인트 간다고 막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11월 달 들어서 볼 때 역대 기록이 벌써 3개째 세워졌어요. 11월 4일, 11월 14일에 이어서 11월 21일에는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11월 3일에서 7일 동안 주간 순매도 역대 최대 기록이 세워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외국인들이 뭐 주가가 올라서 이익 실현한다. 요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엄중한 이 역대급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으면 그 배경이 뭐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낙관론은 다 접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거든요. 그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래서 6월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10월 17일경까지 외국인들이 본격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요날 정도 될 거예요.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92거래일 동안 한 21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근데 1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순매도를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10월 20일 정도부터 순매도가 중단이 되고 순매수가 중단되고 순매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11월 3일이 뭐냐? 이 대양봉 나던 연날입니다. 11월 첫 거래일 이게 11월 3일인데 이때부터 외국인 순매도를 돌아서서 지금까지 15거래일 동안 12조를 팔았어요. 그럼 92일 동안 20조 팔았는데 벌써 12조를 팔았다.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9월 2일부터 정확히 보면요.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사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딴 거 안 샀어요. 그리고 이게 10월 15일이거든요. 요게 이제 금융투자가 기계적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된 게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상승은요, 사실은 금융투자의 기계적 매수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끌었다. 그래서 9월 이후 장세를 보면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수,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금융투자의 시총상위 종목에 대한 기계적 매수 두 개가 이끌은 그냥 수급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약한 장이죠. 이 과정에서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만 집중되니까 뭡니까? 하락 종목은 많은 거죠. 축구로 치면 최전방수들만 있고 미드필드가 없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보면 6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 샀고요. 11월 3일부터 21일 이달 들어서 보니까 당연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 제끼는 거죠. 정말 허약한 시장이었다. 금만 요란하고 쏘고 나무. 근데 더 문제가 외국인이 이달 들어 지금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국채도 팔고 있다. 채권도 팔고 11월 들어서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 우리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낙관론은 접어야 됩니다. 그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외국인 순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다. 자, 우리 시장을 지금 억누르는 한 세 가지 요인. 첫째가 환율입니다. 우리나라가 11월 그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뭡니까? 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9월 중순 이후에 1380원 하는 환율이 지금 1470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 올랐습니까? 한 번 90원 올랐으면 6% 정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뭡니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종목이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주식 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빨리빨리 이실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환율이란 거는 뭡니까? 네, 그 나라 통화 가치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 용광로 같은 거죠.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만큼 뭔가 부정적인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은 민간 부분의 자금 이탈해서 그렇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 국내 자본이 해외로 막 빠져나간다는 거죠. 국내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일부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는 거죠. 자금의 지금 정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자금이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인데, 그렇다면 이 환율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그 상황은 아니다. 고공행진이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세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불난집에 부채질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가 또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일본 엔화까지 엔화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또 원화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채권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제 청산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작년 8월 초에 전 세계가 블랙 먼데이보다 더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외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폭락이 일시적으로 왔었죠. 그런 경험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채권 금리 상승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뺐던 게 뭐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강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긍정적 전망과 함께 우리 시장이 버텼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꺾이고 있다. 이제 마지막 기댈 비빌 언덕이 사라져버린.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슈 분석에 제가 리포트를 또 분석 자료 간단한 거 올려놨는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지금 AI 투자가 과대하고 그걸 위해 또 막대한 채권 발행이 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애청자님이 알아두시는 게,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3가 나왔는데요. 와, 엄청나다. 이게 오픈 AI보다 훨 낫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딥식이 나왔을 때의 충격과 마찬가지 수준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오픈 AI는 적자잖아요. 구글이 오픈 AI보다 더 뛰어난 걸 내버리면, 지금까지 오픈 AI는 최고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서 계속 적자 회사임에도 많은 자본들이 투자가 됐었는데,
구글이 해버리니까 어씨 뭐 오픈 AI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럼 오픈 AI가 연계될 게 뭡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엔비디아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사가고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오픈 AI 연결된 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다음에 또 굳이 찬다면 SK 하이닉스가 이쪽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그동안 쭉 팔아오고 있다 하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 구글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엔비디아의 GPU는요, 범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꽂을 수 있지만, 구글의 제미나이 TPU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주문형 반도체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외부 판매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라인이 AMD, 삼성전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금 그동안에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그 배경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게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꺾이는 것들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저는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오픈 AI나 저런데 돈을 제공하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돈을 좀 위험하게 조달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쪽을 제임스 다이먼 JP 모간 CEO는 바퀴벌레다. 그 다음에 더블라인 캐피탈은 쓰레기 대출이다. 상당히 질이 안 좋게 보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 특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이 요즘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10월 초에 캔데 이 2주 후에 S&P 500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꺾이는 게 이미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그런 지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지는 배경들이 그냥 일시적인 흐름은 아니다. 만만치 않다. 하는 거를 시청자님은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 자,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하 대표는 그동안 쭉 뭐였죠? 제 데일리 쭉 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에도 제가 그 장 좋을 때도 10월 29일에도 단기 상토를 얘기했어요. 그전에도 제가 좋은 얘기 안 했죠. 데일리에서. 시장이 하락 종목이 많고 질이 나쁘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얘기도 하고 계속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실적 나왔을 때도 이거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하면서 현금화를 하라고 데일리에서 계속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딱 하루 같네요. 자, 지금은 이거는 경험이죠. 제가 한 37년 경험하면서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찜찜하다. 쏠림 현상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도 막 낙관론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광풍이 불 때 전 세계 앞으로가 무슨 태양광을 다 뒤풀 것처럼 폴리실리콘 뭐 장기 공급 계약 다 결국 끝나버렸죠. 그런 일, 뭐 전기차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BDI 폭동해서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철광석, 석탄 이런 거 막 수입하면서 BDI 가격이 폭등해서 용선료가 급등하고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막 그게 엄청 갈 것 같아도 딱 1, 2년 가더니 그 다음에 폭락을 해가지고 해운주들 다 망해버렸죠. 세상 그렇습니다. 장밋빛으로만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오래 가지 않더라. 지금 고객 예탁금도 팍팍 줄죠.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기존의 자금이 물려도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 7월 초에 11월 초에 고점을 잡고 지금 개인들의 자금들이 다 물리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제는 막연한 낙관론 이제 접으셔야죠. 뭐 5,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막연한 기대감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현금 유동성 유지하시면서 단타 위주로 하는데 지금 일단은 수급으로 올랐던 대형주는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 덜 오르고 안 올랐던 종목 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많겠죠. 그들의 본질, 기업의 실적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좋아도 못 오르는 게 많고 재료가 있어도 못 오르는 게 많은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좀 적은 수급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리포트도 지금 공부하는 종목들은 또 그런데 대체로 조금 중소형주들 파마 리서치나 삼양식품 이미 앞에 썼습니다. 삼양식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불철주야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